안녕하십니까. 콩팥병 뭘 먹을까? 임상영양사 안우나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계란 하나만 먹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 충분하다, 이런 기사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계란 60g에 단백질이 60g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란 한 개만 먹으면 다른 고기나 이런 것들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계란 한 개 먹으면서 고기 섭취는 줄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분, 기타 영양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료실에 가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콩팥이 조금 나빠지고 있으니 단백질 양을 앞으로 0.8에서 0.9 자기 몸무게에 맞춰서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도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0.8에서 0.9g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 걸까요?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하면서 이 해답을 꼭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호르몬이나 몸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을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펩타이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의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잘 알고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르몬이나 이런 재료들을 만들 때 고급 재료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우리 콩팥병 환자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고기, 돼지고기, 새우, 생선, 그 다음에 오징어, 계란, 이런 것들이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영양가가 굉장히 높고 아미노산 함량도 되게 좋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뭐냐면요, 이런 시금치,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탄수화물 역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얘도 단백질,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빵, 감자, 밥, 옥수수, 떡, 이런 거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기에는 탄수화물은 여기 한 대략 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도 여기 2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게 되면 여기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세 끼를 다 드시게 되면 밥 한 공기 해서 3번 드시게 되면 6g에 총 3번 18g의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사 중에 채소도 먹고 밥을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식물성 단백질은 한 반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를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로 잘 채워야 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채울 때 그 0.9에서 0.8g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60kg다. 그러면 60 곱하기 0.8을 하면 86에 48. 48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식물성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의 단백질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로 채우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있죠? 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올라가는 크기에 단백질이 8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공만한 크기, 쉽게는, 아니면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8g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드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kg인 사람이 하루에 키로당 1g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 60g이잖아요. 그 중에 30g은 식물성으로 뭐 갖다 치고 한 30이 남게 되는데, 30 나누기 8 하면은 대략 4 정도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드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가 충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1인 1닭 이렇게 먹으면은 며칠분의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잘 나눠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계속 이걸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눠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에 그러면은 식물성 단백질만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들은 필수 아미노산을 못 만들어내냐? 그렇진 않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을 통해서 가지를 잘라내면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몸의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만들어낼 때 10,000원짜리 뭐 한 장을 만들려고 그 필수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려고 100원짜리가 100개는 모여져야 그거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먹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 이상지질 혈증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뭐 삼겹살을 얘기로 하긴 했지만 이렇게 고지방 식품보다는요, 혈관 관리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낮은 고기를 선택하셔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꼭 지방 함량이 낮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을 꼭 선택하셔서 드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BUN 수치가 올라가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팁으로 조금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인이 주로 있는 것은 다 단백질에 주로 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인이 그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조리법, 인 제거 방법을 따로 또 영상 올려놨어요. 인 제거 꼭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백질 섭취하는 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려우신 거 조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